자, 도시정비법 29조 1항은 조합 설립 인가구에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전자 입찰의 어떤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전자 입찰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항은 제1, 2항에 반해서 계약을 처리하는 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위임받은 대로 각부 장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입니다. 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게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조합원을 세대별 개별 홍보를 시공자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념품이나 식사 제공이나 향응이라고 하죠. 향응이나 식사 제공 등등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입찰 등록을 하고 여러분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입찰을 이미 등록했습니까? 등록하기 전에부터 돌아다녔죠? 네. 그러면 입찰사로 등록을 해서 홍보 요원을 정식으로 조합에 등록을 하고 홍보관을 마련해서 거기 내에서 홍보관 내에서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가서 A라는 시공사, B라는 시공사 찾아가서 홍보관에 근무하는 조합에 등록된 홍보 요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만 적법합니다. 네. 그 외에 여러분을 호변을 방문하거나 그 다음에 시공사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 홍보하는 행위 모두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29조 1항에 위반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그러니까 29조 1항에 관한 계약 방법이 사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1항 위반입니다. 1항에 위반해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계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8년 2월 9일 이전에는 종전에 여러분이 시공사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2018년 2월 9일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이후인가요? 11월. 그 전까지는 시공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법을 바꾸면서 조합장만 처벌하고 처벌 규정이 빠져버렸습니다. 처벌 규정이. 그래서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그러면 하루에 3군데 가면 3번 위반한 거죠. A라는 조합은 방문했고 B라는 조합은 방문했고 C라는 조합은 방문했으면 3번 위반한 거죠. 네. 여러분이 한 사람은 2시 5분에, 한 사람은 3시 10분에, 한 사람은 뭐 4시 5분에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3회 위반하면 시공사 입찰 자격이 정지되고 그 시공사는 향후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특히 여러분이 그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행위, 아까 기준 위반 말고요. 기준 중에서도 금품 제공도 기준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혹시 식사를 대접했다든가 여행을 보내줬다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여행 얘기를 왜 하냐면 수원에 장안 111-4구역이 여러분과 같은 포스코라는 시공사가 했는데 거기에서는 여행 보내주고 한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40억을 조합이 몰수했는데 거기는 조합에서 몰수했어요. 반환 청구를 했다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1, 2심 공의. 그래서 그 판결문도 제가 우리 정한희 씨한테 드렸으니까 필요하면 여러분이 카페에 공개해서, 카페나 뭐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메일 등으로 공개해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저번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는데 또 선정하는 게 불법이냐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혼한 여자하고 다시 결혼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닌데 좀 속 차갈머리가 없는 놈이겠죠. 신중하지 못한 놈이거나 좀 웃긴 놈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이혼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이혼했으면 끝내 이혼할 때 그 어떤 아픔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혼했다가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쇼일 겁니다. 계약을 해지했다 선정했다라고 하면 어떤 쇼냐면 무슨 해지 쇼가 필요했던가, 상대방에 의해서 나는 팔자가 결혼을 2번 해야 한다니 너 나한테 한 번 이혼했다 다시 재혼해주라 했든지,
참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우스우면 해지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돼 있고 다시 선정하는데 그 사람 무의식 속에 살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의식화의 반대가 뭐예요? 무의식화 아니에요? 잠버릇 이런 거 사람이 아닌 거죠. 지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잠버릇처럼 총회를 하고 싶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해제하자면 해제하고 내일은 다시 선정하자면 선정하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건 두 번째고, 자, 입찰보증금은 입찰 행위에 있어서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 업무 처리 기준입니다. 과거의 시공사 선정 기준이 2006년 8월 25일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입에 시공사 선정 기준이 붙어서 시공사 선정 기준 하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이제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내에 시공사 처리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보증금을 내준 행위가 정말 여러분한테는 안타깝습니다. 왜 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만약에 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 홍보 지침, 그 다음에 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걸 위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들은 사회에서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석으로 석방할 때 보석금을 걸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 사람이 보석을 허가할 때 구속된 상태에서 주거를 가옥 내로 한정한다든지 했는데 이 사람이 소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보석 보증금을 몰수하고 그 다음에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 도주를 했는데도 보석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고 그 사람이 자진 출석해서 구속될 때까지 기다리다 만약 이러면 이게 영이 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합은 그런 일을 했다는 점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의 조합의 대표자가 여러분의 대표가 아니라 시공사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 시공사의 이익을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공무상 표시 무효라고 해서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고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총회를 개최하지 마라. 개최금지 가처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 총회 해버려요. 이 공무상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친히 아름다운 손에 피를 묻히실 게 아니라 집행관실에 신고하시면 집행관이 즉시 고발 조치합니다. 그럼 우리가 집행관한테 그럼요. 그 사실을 네. 가처분이 송달된 날이 이날인데 이 입찰보증금을 예를 들어 지급금지 가처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줘버렸습니다. 네. 이 가처분을 그러면 아니 조합을 오신 것 같아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8월 25일 날 조합에 도달을 했어요. 거기 이제 그 내용에 보니 사건 번호에 보니까 조합장이 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9월 8일 날 신문 기일이니까 출석하라고 통지서가 간 것이지 네. 가처분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네네네. 공무상 표시 무효까지는 아닌데 더더욱이 그걸 하고 줬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업무상 배임으로 하시되 이번에 제가 원하는 건 지금 그거 뜬석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할 일보다 1,000만 원씩 버는 걸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요? 증거 확보하시라. 위법 행위를 또 지난 거라도 아직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확보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가셔서 있는 명함도 다 챙겨 놓으시고 양쪽 사 공이 위반했으면 무조건 입찰 떨어지든 선정대행을 떠나서 입찰 보증금은 여러분이 몰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조합 측에서 반드시 포상을 하든지 해서 신고를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신고는 그런 장려 제도를 국가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주면 자기가 귀찮아서 누가 신고하라 해도 하겠습니까? 귀찮아서. 그러나 그런 장려 제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신고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임 발의자들께서도 그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좀 충분히 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존심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시정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1일부터는 다행히도 그동안에 OS로 인한 문제점이 너무 많이 제기됐고 저는 그걸 없애려고 2012년도부터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언론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OS를 없애지 않고는 어떤 형태로 조합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면 무리한 결정을 하든 현명한 결정을 하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도한 바대로 결정이 안 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지배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가르쳤다든지 잘못된 형식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을 포기하거나 침해당한 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전국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7월 22일 날 개정 도시정비법이 의원들이 3명이 발의해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는 국토부가 대안을 그 세 사람 안을 합쳐서 대안을 내놓으면서 통과된 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게 정부에서 8월 10일 날 공포를 했고 3개월 후인 11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앞으로는 서면에 대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투표를 할 경우에는 비대면 총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인터넷으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인인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은행 거래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은행 안 가고 집에서 홈트레이딩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는 시공사가 아까 시공사 선정 기준은 4.4 위반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안 삼았는데 서면을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을 속이고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을 10월 말에 해치우려고 저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이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새로운 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불과 11일을 못 참아서 그 법에서 나는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 우리끼리 개판 치도록 마지막 시간을 나한테 11일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개판 쳐봤습니까? 우리 작년에도 쳐봤습니다. 돈 600억 이런 거 별거 아니라 내주도 했습니다. 또 한 번만 개판 칠 테니까 봐봐 시행되지 마라. 내가 미리 해치우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도 우습죠? 네. 여러분의 현재 모습입니다. 제발 깨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광주 시민은 딴 데서는 아직도 민주화된 의식화된 시민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재개발판에 있어서의 광주시는 비참할 만큼 어둡고 우매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저와의 의견을 계기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심하게 얘기할게요. 제정신이라면 이 내용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가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미 체면에 걸려서 OS 언니들한테 정이 들어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1000명 중에 500명을 막아야 되는데 500명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러면 자 500명을 막으려니까 그 총에 한 놈을 못하게 쏙 빼내려니까 어느 게 더 쉬워요? 500명 막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한 놈 몰아내는 게 쉬워요? 한 놈 몰아내는 거. 한 놈 몰아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그러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를 끼쳤는지를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해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을 것이고 네. 여러분들이 소위 대의원님들 아니에요?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국회의원들이신 거예요. 네네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혹시 그놈들이 쇼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쇼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 배기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조합원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조합원의 대표입니다. 소위 말해서 10분의 1을 대신하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내가 내 밑으로 조합원 10명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네. 지역이 없을 뿐이지 지역구가 없지. 내 밑에는 10명의 대표라고 내가 네. 10분의 1 이상이니까 네. 그 중에 5명 설득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해임을 하는 것도 총회를 가지 말라는 것도 다 두 가지 다. 네. 그죠?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더라라는 것도
여러분이 2차 시스템을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거 대의원회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죠. 그죠? 네.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징그러운 사람이고요. 그렇잖아요. 좀 인간적인 정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잘 몰라서 한 실수였으면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고칠게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로 OS를 못 쓴다라고 했으면 11월 11일까지 지켜보시겠어요? 아니요. 그 안에 바꿔야지. 네. 정부에서는 어차피 11월 11일은 못 써요. 아니 못 쓰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여러분을 만나 본인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또 OS가 될 거면 나 OS 손잡고 올라 또 본인 확인한다고. 그래서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그러니까 빨리 정관병약안도 아마 월요일쯤에 제출한대요. 네. 화요일인가? 네. 허락했더니 지금까지 뭐하고 안 했는데. 저 옛날부터 하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대의원을 그걸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야죠. 조합에서 다 저기.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해야 돼. 일반 조합원이 여러분 설득 못해요. 왜요? 또 홈도 약간 작거든 자기가 대의원이라고. 뭐 저는 의식이 없는데 무시. 여러분들만 깨어나면 다 바뀌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만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 다 바뀌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총회 의결 방법이 경제안 변경이라는 거야. OS 못 쓰게 한 거는 얼마든지 대의원에서 가능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바꾸십시오. 네. 10월 31일 되기 전에 바꿔버리면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는 OS가 여러분 구획에서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끝까지 그 꼴을 보시려니까 여러분들은 꼴 못 봐요. 서울에도 다 소문난 얘기예요. OS가 왜 상주하고 살아요 여기서? 아니 집에서 살아요. 제가 누구 개인을 저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관심을 갖는 거고요. 우선 그 다음에는 용기죠. 앞에 나서서 내가 조금 나서면 돈이라도 몇 푼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그냥 저기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도대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바꿔보니까 자 앞에 전임 조합장 불행하게도 구속이 됐죠. 또 새로운 사람 뽑았죠. 달라진 게 뭐 있었어요? 그나마도 그랬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 우리 조합이 뭐가 문제인지 그래도 서울도 오르락내리락 했고 했던 사람이 하면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니까 더 애착을 갖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팽시킨다 어쩐다 그래서 못 나섭니다. 근데 못 나섰는데 뭐 하려고 얘기나 망하라고 놔둬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상황이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 드리냐, 모든 조합이요 해임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자 무조건 저놈이 나쁘다는 이유로 45%는 찍습니다. 나머지 5%가 왜 안 움직이냐, 새로운 놈이 누군데 우리 바꿔봤는데 잘 안 됐어 똑같다. 근데 누구냐, 저 사람 언제부터 이런 데 관심 갖고 이랬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의지하는 힘이 없으면 나머지 5%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비겁한 5%가 와야 되거든요. 의심도 많은 그 5%가 와야 돼요. 그래야 해임이 성공한다고요. 그런데 일할 사람 따로 있고 앞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지도자로 다시 나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검증된 사람들, 여러분들끼리 경쟁해도 좋습니다. 같이 경쟁해서 제가 누구 특정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오지 마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제가 귀찮으니까요. 한동안 제가 하도 혼내갖고 잘 연락 못 했어요. 여기 얘기만 들으면 짜증이 나요. 좀 쪽팔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초가 돼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진짜 본인은 해놓고 우리 조합원은 근데 답답하다 하면서 본인이 관심 갖는 사람을 가르칠 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기분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올 때 내려오기 싫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조합을 바꿔요?
절대 제가 구속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면 더 죽는다 너희들. 사람 바꾸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총회장 항상 등장하죠? 명예기사 직원들 뭐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편안한 장소 이런 데 말고 편안한 뷔페 같은 데 좀 조금만 넣으시면 대의원분들 많이 오셔서 차분하게 설명도 듣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라도 여러분이 분위기가 좋아서 대의원회가 성황리에 잘 될 것 같고 호응이 좋으면 오늘 못 뵌 대의원님들 뭐 그때라도 와서 제가 한번 뵙고 인사드리려 그러면 다시 한번 대의원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의 힘만으로도 상당 부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23일날인가 뭐 총회를 예정한다고 하니 마지막 5일 동안은 못 거둘 거 아닙니까? 철회를 못 시킬 거잖아요. 정관이 무효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많은 대의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정상회의에서 대의원 오늘 연회대 굉장히 노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우리 대의원 회의 개최할 때는 여러 많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노력하셔서 더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정관 변경해서 다음 조합장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